안녕하세요. 달마카카입니다. 갈수록 배달 변기가 나빠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코스피는 5,000원 훌쩍 넘어섰는데 아직 체감 변기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배달일을 고민하는 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운송수단을 쓸 것인가 할 텐데요. 찾아보면 각별로는 정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정리해놓은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카카가 본업 종사자 입장에서 각 운송수단별 특징과 장단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썰 풀어보겠습니다. 배달일을 해볼까 고민이신 분이라면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고민한 다음 본인의 사정에 맞는 운송수단을 선택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배달일을 너무 막연하게 쉽게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진입장벽은 낮지만 낮은 만큼 온갖 군상과 기행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배달판입니다. 막상 일을 해보면 현장에서의 난이도가 꽤 높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음식을 받아서 픽업하고 이동해서 배달한다. 아주 간단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험도 비일비재하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알아서 스케줄을 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웬만한 모든 단점들을 상쇄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시간을 분배해서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배달 운송수단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보, 자전거,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죠. 킥보드나 휠, 왕발통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대로 왼쪽부터 접근성이 높습니다. 접근성이 높다는 말인즉슨 초기 비용이 낮다는 거죠. 반대로 우측으로 갈수록 초기 비용도 높아지고 접근성도 떨어지겠죠. 이 말인즉슨 돈이 적게 들고 돈이 많이 든다 이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와 자동차죠. 보통 집에 차는 한 대씩 있을 수 있잖아요. 반면 오토바이는 드뭅니다. 특히 배달용으로 쓸만한 오토바이는요. 그런 면에서 초기 비용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초기 비용이 높은 운송수단일수록 배달일을 할 때 신체 데미지가 적습니다. 한마디로 편하다는 거죠. 이어서 아셔야 할 건 운송수단별로 콜 배정 거리의 한계와 배달 가는 거리 한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도보가 가장 짧고 자동차와 오토바이일 경우 무한입니다. 대략적으로 도보는 1km 이하, 자전거는 1.5km, 전기자전거는 2km,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말씀드린 듯 무한입니다. 그만큼 활동 영역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받게 되는 콜수도 차이가 나겠죠. 도보일수록 적고 자동차, 오토바이일수록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이어서 각 운송수단별 장단점과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보 배달입니다. 도보 배달을 한마디로 하면 임무는 쉽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보니까 초기 비용이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지 멀쩡한 몸뚱이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아닙니다. 플랫폼 규정상 보험 보냉이 되는 배달 가방은 필수거든요. 사진에 보이시는 요 가방을 꼭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략 3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 포장된 봉지만 달랑달랑 들고 가시다간 큰일 납니다. 일단 매장에서 음식 인계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 바로 배송 정지에 페널티를 먹습니다. 당연히 배상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업무 전에 배달 가방은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왜 도보 배달이 시궁창이냐?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가방 하나만 달랑 둘러매고 돈 벌겠다고 길거리에 나왔는데 대개 99가 멍하니 길바닥에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가시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지방에서 도보 배달콜은 사실상 전멸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케아 도심지, 그리고 또 서울 중심가에서나 겨우 남이 받았다 버린 쓰레기 같은 똥콜을 겨우 받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 코엑스는 저 안쪽 깊숙한 구석탱이에 위치한 작은 들고 거기서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가게에 있는 콜요. 한마디로 잔반 처리반인 거죠.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는 쏠쏠이 콜이 올라옵니다. 물론 보통 통험한 농가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파도 오는 묵달 정도로 발이 툭툭 빠지는 폭설이라거나 미친 바람이 비가 옆으로 내리는 태풍이라거나 산불이 나서 피난 경로가 벌어지고 배가 연기로 가득 찼다거나 장으로 무릎까지 물이 들어찬 홍수일 때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도보콜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제가 남깁니다. 왜냐면 운 좋게 콜을 받아도 현실이 있다고거든요. 현실이 있다고거든요. 쿠팡 배민에서 콜을 받으면 지도 이렇게 동선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서 가게로 가고 음식을 챙겨들고 알려주는 길에 따라서 배달지에 가져다 주라고요. 문제는
비싼 픽업 거리와 배달 거리가 실제와는 괴리감이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리 측정이 함정이죠. 플랫폼 놈들이 안내해주는 동선은 대다수가 여기 입구까지입니다. 가게에서 픽업해서 동선을 따라와 입구까지 요 거리가 앱에서 알려주는 거리죠. 근데 저희가 가져다 줘야 할 실제 위치는 여기입니다. 가게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거리가 420m죠. 그런데 이 안쪽 동에 있는 문 지하까지는 무려 750m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가게부터 배달지까지 거리가 앱 측정 거리보다 무려 3배 멀고 복귀 거리까지 따지면 무려 2km를 더 걸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앱상 배달 거리는 420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배달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도보가 거지 같다는 겁니다. 물론이나 빌라면 몰라도 대단지 아파트로 배달이 걸리면 표기거리의 1.5배 혹은 2배 이상을 우습게 걷게 되실 겁니다. 단가는 당연히 표기거리 기준으로 주는 최저단가일 테고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돈도 안 되고 도보 배달을 직업적으로 접근하는 건 애초에 무리다. 그렇다고 부업이나 알바를 하기에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보 배달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자면 단맛을 나와서 살랑살랑 걷기 운동하는데 겸사겸사 컵값이나 한참 벌어보겠다는 분들, 아니면 어차피 조깅하러 운동하러 나왔는데 하는 김에 밥값이라도 챙겨 가시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한 번쯤 재미삼아 도전해볼 만하다 정도입니다. 뭐 그래봐야 열에 9분 가방 메고 나왔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시게 될 때지만요. 그게 도보 배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운송수단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배달은 마실과 운동 그 사이 어딘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 자전거가 있거나 초기 비용이 가장 낮아 보여서 이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장비 세팅이래봐야 5만원대 중량 크기의 버그 가방 하나면 해결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메고 가거나 아니면 뒤쪽에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자전거 배달은 도시 중심지나 먹자골목, 상가거리를 끼고 있는 시내에 거주하신다면 그럭저럭 알바비 정도는 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업은 불가능합니다. 저녁에 시간당 2-3건 정도 운동삼아 하는 수준이라면 나쁘지 않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콜 배정에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전거는 대략 1.5km 이하에서 콜을 받고 그 거리가 배달 한개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페달 밟아서 갈만한 가까운 동네발이 콜만 줄 것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AI는 자전거에도 무자비하게 먼 거리에 콜을 꽂아버립니다. 오르막은 기본이고요. 다리를 넘어가는 일도 예사입니다. 더 웃긴 건 안내 동선도 굉장히 괴랄합니다. 따라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계단이 나옵니다. 음식 실내 자전거 둘러매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시내 중심지 저녁 피크에서 동네발이 콜 정도로 하면 용돈벌이 정도는 된다. 그리고 번호판이 없으니까 당연히 신고당할 일도 없죠. 원래는 자전거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인도 횡단보도 아무 길로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참, 가장 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이쁘고 비싼 자전거로 배달을 하시게 되면 도난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배달지에 도착해서 매번 점세를 채워두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아파트 16층에 배달 음식 가져다주고 내려왔더니 마술처럼 자전거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건 전기자전거입니다. 전업자의 마지노선이자 부업자의 성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체력 소모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직장인 부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단입니다. 소위 동네발이라 불리는 짧은 동선의 배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배달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기자전거, 이하 전자의 구동 방식은 PAS라 불리는 페달을 밟을 때 동력을 보조해주는 방식과 PM이라는 스로틀을 당겨서 가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PM 방식이 훨씬 편하고 유리하겠죠. 당기면 당긴대로 가니까요. 전자의 경우부터는 콜도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별로고 도시마 배울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배송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주문 콜량이 적고 픽업 배달지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심에서 부업을 생각하신다면 전자의 선택도 나쁘진 않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이 선택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1.5km 내외까지 콜을 준다고 하지만 이 거리를 아득히만 먹어버립니다. 플랫폼 놈들은 특별히 원리 따위는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급하면 픽업거리와 배송거리를 멋대로 바꿔서 주부릅니다. 어느 정도냐? 픽업거리가 7km인데 배송거리가 400m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실제 운행거리는 7.4km이지만 요금은 배달거리는 400m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최저 기본 배달료를 받으면서 7km를 달려야 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저 둘이 반대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경우 요금은 1km당 1,000원 정도, 그래서 최소 7,000원의 요금이 지출돼야 합니다. 더불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많이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콜을 준다는 건 그만큼 단가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은지콜이나 피크 할증을 받지 않는 한 일명 2,000다리 콜만 타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만큼 원룸, 빌라 등의 계단을 많이 타야 한다는 거죠. 여다니지 않으면 수익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앞만 좋다고 해도 전기 자전거도 자식거릴 뿐입니다. 어쩌고 댐퍼가 달리고 저쩌고 쿠션 시트가 깔려있어도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업으로 온종을 타고 다니면 요추가 작살나고 손이 수전증 걸린 것 마냥 사정없이 떨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잠깐 맛을 나와서 타고 다닐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며칠 동안 장시간 운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로에 놓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몸으로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사를 해서 바닥이 엉망이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업으로 마실 가득 타시는 데는 전자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비추천한다. 그게 바로 전자다. 여기까지가 전자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턴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딥한 현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자는 대놓고 경계선에 있는 장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법을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그런 불법을 저지를수록 압도적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미친 운행수단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수도권 도심지에서는 개조된 전자가 깡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기동력과 수익면에서 전자가 오토바이를 압도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번호판이 없으니까요. 번호판이 없으니 도로교통법규를 대놓고 무시하며 달려도 신고를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신호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며 막가파로 달립니다. 전자의 법적 허용 기준은 시속 25km 이하, 무게 30kg 이하지만 현실은 개조된 전기자전거, 일명 자토바이가 막연하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대 속도 제한을 푼 것부터 배터리 용량 올리고, 전압 올리고, 모터 갈아 끼우고, 락까지 풀어버린 풀커스텀 개조까지, 이쯤 되면 웬만한 125cc 소프트급 싸다고 때릴 만큼 가격이 나옵니다. 실력에 딸려도 자체가 워낙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개조된 전기자전거를 자토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로 위에 깡패의 자토바이를 보면 입이 쫙 벌어지실 겁니다. 저도 배달 운행 중 종종 보는데 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125cc 속도로 풀스로틀을 감았는데 저랑 가속에서 그냥 따였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요. 하여간 이 자토바이가 배달 선택의 교란종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 개조. 둘째, 도로교통법 위반. 셋째, 속도 대비 안전장치 부실은 물론이고 사고시 보험 등의 대처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속도는 우습게 50km 이상을 내는데 반면 브레이크 등의 제동장치와 차체 내 구성은 25km 이하에 맞춰져 있습니다. ABS, DCS 그딴 게 있을 리가 없고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제동과 흔들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핸들 한번 털리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바로 사고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한번 사고가 났다면 최소 중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요즘 서울 및 광역시 시가지에서 배달을 하는 지인들에게 들어보면 승 레벨에서 풀커스텀 개조 자토바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는 에라이 씨발 난 넘어간다 사고는 기대하는 이들이 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서울 모처에서 이걸 타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중심 상가거리가 온종일 차가 막히고 사람도 많고 구명카르도 많고 공익신고도 활발한 지역이라 오토바이도 피크에는 진입을 꺼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자토바이는 그딴 거 없죠. 번호판이 없으니까 신고가 불가능하고, 그러니 인도고 역중이고 되는 대로 쭉 타고 째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아다니는 거죠. 유일한 단점이 개조 배터리라도 운행거리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가 배터리 여러 개를 근처 고시원이나 사무실에 꽂아두고 교체하면서 타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면서 막가파로 달리는 무보험, 무번호판의 고속개동 장치,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무도시형 폭탄, 이게 바로 불법 자토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토바이들이 도심 내 1km 이하코를 기본 3배차, 많게는 5배차까지 받아서 쓸어먹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피크 시간에는 보통 추가 할증이 붙는데 교통이 마비된 중심지에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배달을 쳐내니까 플랫폼 AI도 그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앱에서 시속 25km를 넘으면 속도 이상을 감지해 경고가 뜨긴 합니다. 그래도 뭐 별거 없습니다. 40km 넘어서 50km에 근접하면 운송수단이 제대로 등록된 게 아니다 하고 연락도 오지만 내가 다림을 줬어, 내리막이라 셀이 밟았는데요 하면 끝입니다. 인증하라고 해도 4년 한방 찍어서 보내면 소송이 되고요. 애초에 이런 검사도 요식적으로 하는 거지 계정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시급이 3만원 4만원을 그냥 훌쩍 넘겨버립니다. 이러니 누가 더 비싼 유지비에 돈도 덜 벌고 끼니값 내고 보통백구까지 따져야 하는 장치를 사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개구리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남은 인생 그대로 살만하거든요. 배달 일을 시작해보려는 것 자체가 인생이 지금 하드 모드로 접어들었다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힘든 상황 한번 돌파해보자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자토바이 타다 사고 나면요, 하드가 뭐고 바로 나이트메어 모드 직행합니다.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 씨발 그때 좋은 게 나았다 악몽처럼 후회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게 있다고 알고만 계시고 절대 따라한다는 생각도 엄두도 내지 마세요. 이어서 대망의 오토바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라지만 사실은 스쿠터죠. 수익의 정점, 그러나 법과 안전의 경계에 있는 장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달판의 메인이자 메이저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도 있지만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 한마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만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오토바이는 배달계의 왕입니다. 기동성과 속도면에서 오토바이를 빼면 따로 짝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가와 희생도 따릅니다. 첫째로 초기 비용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메이저 기종을 기준으로 신차는 약 450만원,
쓸만한 중고 매물인 경우에도 못해도 250에서 35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명 배달 세팅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비용도 30에서 50만원 정도 추가 발생합니다. 그럼 배달 세팅이 왜 이리 비싸요? 하실 텐데, 오토바이의 경우 배송거리가 자동차와 같이 무한이기 때문에 돌이 많고 동선이 맞으면 기본적으로 멀티로 300차를 받고 도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배달통의 크기도 커져야겠죠. 일명 탑박스라 불리는 배달통과 버거 가방을 듀얼로 쓰거나 대형 박스 하나를 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웬만한 배달 음식 300차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비 비용 외에도 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입문 시에는 보통 가정용 책임보험과 시간제 유상보험을 조합해서 쓰지만 까고 말해서 사고 시 보상 기준이 엄청 애매한 조합입니다. 아직 이 조합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용 보험은 배달통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해당 보험 상태에서 유상 운송 업무를 못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출퇴근 레저 용도로만 타라고 만든 보험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제 보험을 추가해서 들어서 배달 시에만 시간제 보험이 적용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배달 픽업, 배달 중 사고가 나면 시간제로 처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배달을 하는 중이 터질 때의 사고입니다. 단순히 이동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가정용 책임보험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 지인들 중 분쟁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지급된 보험 반환 청구가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이런 걱정을 덜려면 제대로 된 유상종합보험을 들여야 하는데 이게 보통 1년에 2,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 목돈이 깨지고 조금 더 싸게 할 방법이 없을까 싶다면 배달공제조합에서 나온 월간 유상보험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월 1, 20만원 선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래서 얼마나 벌고 얼마나 들고 얼마나 남는데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전업기준 월 유지비와 수익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450만원 주고 신차 뽑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전업기준 하루 150km 운행하고 주 6일 근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8,000원씩 기름값이 발생합니다. 월 약 19만원의 주비가 든다는 거죠. 단순 소모품인 엔진오일의 경우 일일씩 교환하면 약 월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타이어의 경우 앞뒤 마일리지가 다르지만 평균 어림 잡아 1.5만 킬로미터 기준 교체라고 합시다. 하루 150km, 월 24일 근무 기준 한 달에 3,600km 정도 운행하니 약 4.16개월 만에 마일리지가 모두 소모됩니다. 앞뒤 교체 대강 20만원 잡고 역 2, 3일 교체해야 하니 대강 타이어 값으로 월 4만원 꼴이 발생합니다. 기타 소모품으로 교체 시기에 맞춰 점화 플러그, 구동계, 폴리, 패드, 필터, 디스크, 베어링 등의 교체를 위해 하루 2,000원씩 하기로 하면 월 6만원이 추가로 소모됩니다. 보험료는 전업기준 유상평균으로 잡아 월 15만원 정도 들 겁니다. 여기에 오토바이 단가를 때려봅시다. MX 125 스쿠터 기준 신차 초고가가 450만원일 때 약 10만 킬로미터 운행한 중고차 가격은 1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하게 친 거예요. 여튼 차액 350만원을 10만 킬로미터로 나누면 대략 기당 35원의 단가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월 3,600km 운행하니 대략 월 13만 정도 감가되는 거네요.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월 62만원의 기본 운행 유지비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수입 평균 20만원일 때 월 매출이 480만원이 발생하겠죠. 여기에 유지비 62만원과 단체 고용으로 월 15만원, 식대 1만원, 공소세 및 지방세로 월 20만원씩 비축한다면 실제 내 손에 남는 순이익은 약 355만원입니다. 이게 주 6일 하루 20만원씩 한 배달 전업 라이더의 실수입니다. 실제로는 월 평균 비수기, 송수기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1년치를 평균해 보면 이 선에 수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별로 못 보네 실 수도 있겠지만 장담컨대 상위 10% 이내가 이 정도 수익입니다. 그 이하는 은행이에요. 하다 안타다, 하다 말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오토바이의 단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건 밀바닥이 세례하는 거죠. 로보, 자전거, 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레이저라고 불리는 오토바이도 똑같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그대로 몸으로 받게 되죠. 눈, 비, 바람, 햇볕까지 몸으로 막고 떼어가며 일해야 합니다. 겨울엔 아무리 껴입어도 손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여름에는 무슨 짓을 해도 너무 추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한여름 폭염 아래에서는 헬멧을 두 손으로 쪼개버리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중국 1위 배달품마저 그리고 저희 지역의 부동의 1위가 불리던 에이스분마저 공방에 사고로 돌아갔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분명 사고였지만 제가 보기에 또 다른 문제가 헬멧이었습니다. 두 분 다 사고 모두 폭염일 때 발생했습니다. 배달기 하루 사이에서 폭염을 막고자 유행처럼 번지는 게 바로 패션 반문입니다. 이게 말이 헬멧이지 솔직히 딱 잡아두려고 쓰는 그냥 폼이거든요. 공사장 헬멧 정도의 보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오픈 페이스가 안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상태로 한여름 배달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두 시간 폭염 안에서 배달을 해보면 헬멧 안이 사우나처럼 됩니다. 웃긴 건 땀이 미친 듯이 나다가 어느 순간 안 난다는 거예요. 젖어 있기만 하지 흐르진 않는 상태. 이때 이온 음료 두 통을 세리 비워도 오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 여름에는 낮에는 안 탑니다. 차라리 밤을 새버리죠. 그만큼 날씨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몸빵을 쳐야 한다는 거, 도로 위를 고속으로 날아다니다 보니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끝으로 자동차 배달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지비는 오토바이의 3배, 수익은 최저시급이다입니다. 어라? 차 배달에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정답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시간 대비, 돈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몸이 많이 힘듭니다. 날씨의 영향이라기보단 낚시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게 피크타임이에요. 피크타임이란 건 한마디로 콜이 많은 시간대를 말합니다. 콜이 많은 시간대가 언제나 묻는다면 차 막힐 때요.
그때가 대체로 골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차로 배달을 한다는 건 그 미칠 러시아워를 뚫고 배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처럼 주정차 공간을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까딱까딱 길 한복판에 정차를 했다간 교통방해로 딱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정차시 차간주행,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유야쿠야 넘어가 주시니까 당연하게 표현의 복장 불법 행위를 배달하시는 분들 무시하게 저지릅니다. 그러니 깔배라는 BI 면책까지 붙은 거겠죠?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게다가 졸업 종사자로서 저 또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도로교통법상 불법이지만 그래도 오토바이는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한 이유 때문에 차가 불리한 겁니다. 가령 맨 우측 지구 차선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정차했으면 자동차는 진행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사이드 타고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 가이드에 붙어서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죠. 차는 남은 공간이 부족해 지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가능하죠.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운행은 아니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반대편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운행 방법이 차로는 아예 불가능하죠. 그 부분만큼 딱 이륜차가 차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사실 차나 오토바이나 교통량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 이동 후 이런 편법 불법 운행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뛰어다니셔야 할 겁니다. 저쪽 멀리 구석에 차를 대놓고 뛰어와서 혹시 픽업하고 다시 뛰어서 차 타고 배달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장거리 주행, 주정차가 힘든 가게 픽업,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는 경험적으로 깨닫고 콜을 골라 타야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차 속도를 내기 좋은 장거리 콜, 그걸 적극적으로 타야 하고 그런 콜이 많은 지역일수록 적당한 지방으로 갈수록 차 배달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많습니까? 찾기 쉽나요? 없죠. 그래서 경쟁이 빡세기에 전업이라면 시간을 녹여서 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염이 내리나 새벽 6시에 모닝 끌고 나와서 새벽 3시에 퇴근하기까지 피크 시간에는 때려 밥 먹고 쉬고 후에는 죽돌이로 타는 겁니다. 그게 자동차 배달 전업들의 현실입니다. 아니면 듀얼 운행법이 있습니다. 피크나 날 좋을 때는 1인 차로, 그 외에 콜이 뜸하고 콜사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는 차로 하는 겁니다. 저도 이따가는 그렇게 운행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직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냥 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리하면 차 배달을 추천하는 3가지 유형으로는 운전되나 싶어 이번 체험하러 나온 초보분, 영상을 한번 맡아려는 분들, 또 뭐라도 하자며 경차 끌고 난 어르신 이런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끝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당장 다른 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탈 수 있겠죠. 자동차 수익은 차량 감가를 계산기에 넣는 순간 한없이 마이너스입니다. 미친 날씨로 대상할증이나 설날, 크리스마스 등 특수 이벤트 데이 대목이 아닌 이상 순수익에서 최저시급 넣기가 가장 힘든 게 자동차입니다. 게다가 배차도 불리합니다. 차나 이륜차나 배달거리가 사실상 무한이죠. 거리 기준은 똑같은데 차라 하면 소위 말하는 무겁고 까다로운 똥짐, 아무도 안 가는 유배지 달동된 곳에 거절콜로 주로 배차됩니다. 게다가 지금 한참 이슈인데 배달 유상보험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사라질 운동수단입니다. 이런 차는 유상종합보험을 들고 하지만 차는 그런 게 없이 시간제니까요. 자동차용 유상보험이 나오지 않는 한 조만간 없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세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사지 멀쩡한 전업을 하려면 선택하지 않는다. 그게 아닌데 전업이라면 새벽 심야 시간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차에서 먹고 쉬며 시간을 갈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송수단 비결 종합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던 수익이죠. 만약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다면 묵묵히로 바짝 돌아간 거거나 이 업계 풍선이들 사방채대 하루 며칠 챙겨 가지고 월평균 들린 건 자기 연봉이나 부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울, 인천 등의 수도권, 외저 광역시 가서 바짝 타면 좀 더 벌긴 합니다. 아직까지나 이건 피크타임 시급이 아니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평균, 연평균으로 나눈 걸 보시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넘기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부업으로 저녁 피크만 탄다면 모를까요? 낮에는 그만큼 콜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현실은 이겁니다. 아주 러프하고 낙해 잡은 유지비를 제외하고 내 손에 남는 돈이 대략 이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최소 몇 달을 타고 경험이 쌓인 사람 기준입니다. 한두 달 바짝 타고 난 대변인데 가 아니고 못해도 1년 내로다 꽉 채워 타본 사람 기준으로 평균된 수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송수단별 종합 비교 결과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오토바이가 메이저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차나 전자는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끝으로 전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배달을 하는 것이라면 오토바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부업이라면 전자가 합리적인 타이점이다. 적당히 투자하고 밸런스 있게 운행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로 깔짝은 이도저도 아니고 깜깜한 마진이 비추천하지만 진짜 시간 녹여서 벌겠다시는 분, 몸빵이 여의치 않으신 분, 계획적으로 접근해 피크 시간 외 혹은 새벽 야간에 차로 바꿔 타시는 분은 한번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당장에 급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차라리 거길 가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참, 차로 배달하겠다고 전기차 뽑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차 팔고 열동 가지고 다른 차 해보십시오. 단가 먹는 거 차보다 때리고 나면 대략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로 한다면 있는 차 쓰거나 중고모닝 하나 사서 굴러만 갈 때까지 소통 갈매 타는 게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전동 타시는 분들 관절 건강 유념하시면서 무릎 보호대 헬멧 꼭 착용하세요. 도로바닥 오래 있다 보면 사고는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대회랑 목숨줄이니 답답해도 싸구려 헬멧이라도 하나 챙겨서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심 한복판면이라면 사실상 배달은 오토바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오토바이는 당신의 목숨과 통장 잔고를 동시에 노립니다. 당시 안전운전하시고 주변 잘 살피시고 뒷방 조심하시고 안전무복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였습니다.